오늘은 산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 산맥입니다. 신생대 3기에 경동성 보곡 융기운동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갈 때 융 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죠. 융기로 만들어지면 1차 산맥이라고 합니다.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하고, 그리고 또한 한경, 낭림, 태백, 소백, 마천령, 이 산맥들은 꼭 알아두시라고 했고, 특히 소백산맥의 위치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차 산맥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생대 때 송대불,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화강암 간입하면서 땅 흔들리고 금이 갔습니다. 지질구조선. 그래서 나우등 방향, 중국 방향, 이런 식으로 금이 갈라졌었는데요. 중생대 지나고 신생대 1기, 2기가 되면은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모두가 다 평탄합니다. 하지만 신생대 3기가 되면 동쪽은 많이 올라가고 서쪽은 올라가지만 조금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올라가서 경동성 요곡 융기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 산맥 생겼었고요. 금이 갔었던 이 지질구조선은 침식을 받아가지고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질구조선은 더 많이 파이고, 그 옆에 덜 파인 곳, 덜 깎인 곳들은 높이 남아있기 때문에 높은 산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차 산맥이라고 했었습니다. 차별 침식은 지질구조선 부분은 많이 깎였죠. 지질구조선이 아니 그 옆에 부분은 덜 깎였잖아요. 차별됐잖아요, 침식이. 그래서 선생님이 차별 침식으로 정의 내려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약 70%가 산입니다. 나머지는 평야나 평탄한 곳일 거고요. 산은 산이지만 좀 낮은 산이 많습니다. 저산성 산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제 높은 산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 자체가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날부터 침식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북쪽이 높고요, 동쪽이 높습니다. 동고서저 기억하시죠? 주요 강은 이제 높은 동쪽에서 낮은 서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교과서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질구조선 화강암 간입하면서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이런 거 거치면서 랴오둥 방향, 중국 방향 구조선 생겼고요. 네모칸 확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양산단층입니다. 그다음 그 옆에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동고서저가 된 이유입니다. 신생대 3기에 요곡 융기운동이 일어났었던 원인인데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 별표 치시고요. 일단 A는 가, B는 나, C는 다가 되겠습니다. 가, A의 가운데 부분 낭림산 써있죠. 여기가 낭림산맥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중요한 건 B, 나가 중요합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죠.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융기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C는 이제 다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소백산맥이 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소백산맥 부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산지 지형에서 대표적인 곳 고의 평탄면입니다. 높은 위치에 평탄한 곳. 옛날에 신생대 3기 전에 신생대 1기, 2기, 사실 신생대 1, 2기라는 말은 없지만 보통 중생대로 보긴 하는데, 아무튼 편의상 신생대 1기, 2기에는 한반도가 지질구조선만 있는 상태에서 평탄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생대 3기에 융기를 받아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침식을 많이 받아서 평탄했었던 곳은 융기를 받은 상태로 평탄한 상태로 올라갔을 겁니다.
해발고도 800m, 900m, 1000m인 곳에 평탄한 곳이 있어요. 이거를 고위 평탄면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별표 치고 알아두세요. 대관령 일대, 진안고원. 이곳들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고위 평탄면을 이용하는 토지 이용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고랭지 농업. 이따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목축업. 한우 유명한데 혹시 아시나요? 횡성한우죠. 예, 이 횡성한우 맛있거든요. 목축업, 고위 평탄면 지역에서 스트레스 덜 받고 좋은 풀 뜯어 먹으면서 자란 한우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고위 평탄면 겨울에 스키장 이용합니다. 스키장. 그 다음에 피서지. 대표적인 곳이 평창입니다. 평창. 평창의 로고가 해피 800이에요. 해피 800. 행복한 800m지죠. 이곳은 여름철에 피서지, 겨울철에 스키장. 피서지. 그 다음에 고위 평탄면에는 풍력발전소 건설하기가 좋습니다.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골프장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골프장 때문에 나무를 막 깎고 그래가지고 토양 침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고위 평탄면의 모습입니다. 저기 멀리 풍력발전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배추 농사하고 있죠. 평탄한 곳에서. 이런 느낌이 고위 평탄면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도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위 평탄면 두 곳, 진안고원, 그 다음에 대관령 일대. 반드시 위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선이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곳이 있죠. 이곳은 급경사입니다. 강릉시 써 있는 곳부터 보시면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평창군 대관령. 이곳 고위 평탄면이라고 했습니다. 선이 아까보다는 비교적 듬성듬성 있죠. 이 얘기인 즉슨 상대적으로 좀 더 평탄하다 이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 평탄하다, 고위 평탄면입니다. 반드시 눈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농업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름철, 겨울철 고위 평탄면은요, 전부 다 기온이 약 5도 정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농사 못 짓는데 고위 평탄면은 더 춥죠. 그래서 농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겨울철에는 고위 평탄면은 스키장 이용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요, 다른 곳보다 시원합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나라가 한 25도, 30도 이쯤 됩니다. 하지만 이 고위 평탄면 쪽은 약 20도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곳은 상대적으로 배추나 감자, 좀 이런 시원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재배하기 유리합니다. 그리고 냉방비도 덜 들겠죠. 급경사가 아니고요, 평탄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좋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급경사인 곳보다 평탄한 곳이 이제 밭에 식물을 심기가 더 좋을 겁니다. 최근에 영동고속국도 발달해서 서울이나 경기도와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에서 직접 재배한 것을 내다가 팔기가 좋다라는 거죠.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요, 진딧물이 잘 안 자랍니다. 바이러스에도 강하고요. 그래서 질이 좋은 작물이 재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만 짧게 재배를 해요. 여름철에도 물이 보통 겨울에 김장합니다. 생김치, 묵은 김치 있는데 생김치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선한 배추 여기서 얻어다가 팔면은 비싼 값에 많이 팔 수 있을 겁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요. 이런 이점을 가지고서 고랭지 농업, 높은 곳에 차가운 여름철 기후를 이용한 평탄한 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는 여름철에 좀 서늘한 곳에서 재배하기 유리합니다. 이것은 배추입니다. 뒤에 풍력발전소 보이시죠? 고위 평탄면. 배추도 시원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한 20도 정도인 곳. 고위 평탄면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 진안고원 있다고 했죠? 진안고원에 우리 고장이니까요. 꽃잔디 유명한데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진안고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무입니다. 무도 고랭지 재배에 유리하고요. 진안고원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오미자 같은 것도 많이 재배하고 수박도 재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산, 흑산, 돌산. 100m가 안 되는 야산 있지만 야산은 빼고요. 화산은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늘은 흑산, 돌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산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 기반함은 현무암이다. 도라르방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화산은 주로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 이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서요. 맨 처음에 꼭 아셔야 되는 거 흑산입니다. 흑산은 흙으로 만들어진 산이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반함은 변성암, 그 변성암 중에서 편마암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흑산은 기반함이 무슨 암? 편마암. 편마암이 제자리에서 깎이는 걸 풍화라고 합니다. 제자리에서 깎이는 거. 풍화를 받으면 쪼개집니다. 제자리에서 깎이니까 암석이 깎여서 쪼개지겠죠? 근데 쪼개질 때 어떻게 쪼개지냐면 가루로 쪼개집니다. 흙가루로 쪼개져요. 흙가루로 쪼개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밀가루에 물 부으면 이것이 제자리에서 굳잖아요. 편마암이 부서지면 밀가루가 됩니다. 즉 완전히 작은 흙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것이 밑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대로 쌓입니다. 흙이 제자리에서 쌓이니까 토양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발달하면 나무도 잘 자랍니다. 대표적인 산 3가지 꼭 아셔야 되는데요.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이 중에서 지리산은 소백산맥 끝자락에 있잖아요. 우리 고장이니까 남원 쪽 꼭 아셔야 됩니다. 위치도 시험에 나옵니다.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외우기 힘드시면 영어로 지리가 지오그래픽이잖아요. 지오그래픽 선생님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일본어 배우시니까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덕후라고 하죠. 그래서 지오그래픽 덕후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돌산 알아보겠습니다. 돌산의 기반함은 화강암입니다. 아까 흑산은 편마암이었죠. 변성암. 이번에는 화강암. 우리 화강암 앞에서 배웠습니다. 화강암은 중생대 때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이런 변동 때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그마가 지하에서 관입한다라고 하죠. 관입을 하면서 땅 속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전리가 생기고요. 이 마그마가 땅 위로 올라오면서 융기하면서는 수평 전리가 또 발달합니다. 그래서 전리가 많은 부분이 풍화를 많이 받고 전리가 적은 부분은 조금만 풍화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전리가 적었던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돌산이라고 합니다. 화강암이 풍화될 때는요. 아까 편마암은 흙, 밀가루 같이 아주 작게 부셔지는데 화강암은 좀 입자가 크게, 볼의 크기로 부셔집니다. 비가 올 때 이것이 떼굴떼굴 아래로 굴러가서 쌓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안 쌓이기 때문에 화강암 덩어리만 남고요. 토양층이 발달하지 않고 식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건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건 아셔야 됩니다. 돌산의 기반암, 무슨암, 화강암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화강암은
토양이 발달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토양이 없기 때문에 나무도 적습니다. 대표적인 산은 북한산이고요. 악자 들어가면은 등산하기 힘들 거라고 하거든요. 악소리 나니까. 이 악자 들어가는 산들 돌산입니다. 대부화강암, 부국사 화강암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북한산, 악자 들어가는 산 이건 알아두시고요. 흑산과 돌산의 차이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마암 대 화강암, 그 다음에 토양이 발달하고 토양이 발달하지 않고 식생이 많고 적고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